일이 진짜 만만하게 가요. 어디 여자가 겸상을 하느냐.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일을 진짜 수시로 그만둬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나가는 것 같아요. 생활이 되는지 궁금한데. 한 1,500 정도 있거든요. 학교 들어간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저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고 싶어요. 제목은 내가 만만하니. 여기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이 있는데, 이미지에 맞게. 예. 아내 역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결혼생활 17년 동안 어쩜 이리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디 여자가 남자하고 겸상하느냐? 네? 밖이라도 나갔다 오면요. 어디 여자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느냐? 말끝마다 여자 조선시대 왕이 따로 없다니까요. 마누라 물 좀 떠왔나? 밥 좀 차려왔나? 아니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쁠 때는요. 여보, 주말이라도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가장은 그런 거 아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가장 짜증나는 건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가족한테 푼다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기다. 아이고 난 결혼을 해도 돈 없는 집 여자랑 결혼을 해갖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서운하게. 여자가 지금 말을 끊고 들어나.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노? 아이고 야 보기 싫다. 싹 다 나가라. 그렇게 짐 싸서 나간 것도 여러 번 됩니다. 진짜 나갔다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아나무인 저희 남편 제발 좀 뭐 이게 뭐 좀 고쳐줘 있어마. 네. 아이고. 와,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누가 봐도 민속촌 같은 남편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인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이 한결같거든요. 표현이 좀 과격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살이 조금 찌고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삼두, 허벅지랑 팔뚝 두껍게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약간 비아냥. 왠지 장난치고. 장난 아니고 진짜 정말 리얼로 이렇게 얘기해서 애기 낳고 나서 아, 그래요?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일관되시구나. 아니, 근데 농담을 늘 진지하게 해요. 아, 배우라서 그런가 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어때요, 한국수 씨는? 아니 근데 저희는 그 티격태격하거나 뭐 부부싸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 저 부인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니, 뭐 재혼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정확히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을. 아, 정말 얘기하니까 뭐, 예.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어허! 옛날 어르신들처럼 여자가 이걸 진짜 달고 살아요? 네, 달고 살아요. 밥 먹을 때도 어디 여자가 겸상을 하느냐. 농담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어디 이렇게. 집안일도 자기는 돈 벌어오니까 여자가 해야 된다. 맞벌이 하는데도 그래요. 맞벌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도 네, 일한 지 20년 넘었어요. 회식할 때도 밤늦게 오는 걸 엄청 싫어해요, 신랑이. 그래서 여자가 어디 밤늦게 다니느냐. 늦게 가면 몇 시요? 한 7시 넘으면 자기 깜짝이야. 아침 7시? 아니야. 7시면 회식을 안 가신 거 아니에요? 보통 7시에 모이지 않나요? 제가 퇴근 시간이 5시다 보니까 일찍 회식을 하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앞에 차가 못 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운전자가 여자야?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구나. 네, 여자다. 뭐 집에서 수도권 운전이나 하지. 왜 나와서 운전하느냐. 뚜껑 운전이라. 뚜껑 운전은 뭐예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를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요즘엔 알아듣잖아요. 혹시 남편분이 밖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큰 소리 뻥뻥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밖에서는 꼭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응. 아, 그래요? 거꾸로 집에서만? 집에서는 자기가 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왕행세를 하네. 네. 쉬는 날도 저는 쉬고 싶은데 밥 새끼도 차려달라 그러고 물도 갖다 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먼저 눌러라 그랬어요, 저보고.
야, 버튼도 여자가 눌러야지. 어디 남자가 성별이 버튼을 눌러. 다르게 뭐- 그럼 혼자 퇴근하실 때는 어떻게 누르고 올라오세요?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못 누르잖아. 남자가 어떻게 눌러? 그리고 또요. 엘리베이터 또 그렇고. 배달시킬 때도 내가 돈 버니까, 내가 돈 낼 거니까 너가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맞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돈 낼 거니까 네가 좀 시켜라고 남편한테 얘기해.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럼 뭐래요? 내가 낼 거다 그러죠. 끝까지 자기는 시키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도 생활비는 저 지금 반반해요. 근데 반반이나 네, 내는데. 반반해요. 그러면서 애들도 키우고. 네, 학원비도 내가 내고, 어이구. 학원비가 엄청나게 나갈 네, 텐데. 학원비 그럼 본인이 벌어서 쓰는 거에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니요. 제가 빵이 먹고 싶거나 그러면 제 카드로 빵을 사오면 돈 쓴다고 뭐라 하죠. 아, 본인이 벌어서 산 건데 왜 뭐라 그래? 되게 서러운가 봐요.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다 빵 하나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죠. 아, 그것도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겠다는데. 그러면 진짜 이 제목처럼 집에 오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진짜 만만하게 봐요.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신랑이 돈이 많은 사람한테 결혼했으면 내가 안 힘들 거고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자기가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원망을 아내한테 돌리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지금 소설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옛날? 말도 안 돼. 그냥 사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뭐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런 말씀은 아내분한테 굉장히 좀 상처가 그럼 상처죠. 될 수 있는데 남편분 얘기를 또 예. 이렇게 들어. 아니, 저 앞에 있는 분이 남편이죠? 네. 예, 예. 남자답게 앉아있네요. 예. 자, 왕 같은 남편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데요. 삐진 네임이. 삐진 네임이. 아, 이미. 아내가 안 반가운 거예요? 제가 안 반가운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다 안 반가워. 지금 삐지신 거예요? 삐진 게 아니고 화났습니다. 예. 아, 아내 얘기를 듣고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화가 좀 나시는지 궁금해요.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참. 여기 아,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족을 위해서는 좀 잘 아는 편이라서 그렇지. 제 빨래도 하고 제 신발도 빨아 신고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만 딱 하는 건다. 제 거는 제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남편께 하나의 양해 말씀 드릴게요. 남자 MC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할 때는 화났다고 그래서 제가 움찔해가지고 여자가 말 거는 걸 싫어하시는지. 감히 여자가? 예. 저도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 뭐 여쭤봐도 되죠? 네. 나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 근데 예. 저는 이런 말씀 들어가지고 한 60대, 70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젊으세요. 네, 젊습니다. 나이가 지금 저보다 한 살. 46이요. 74년생. 74년생. 호랑이. 나구나. 네.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니, 지영 씨 야비하시네요. 왜요? 나이만 물어보고 우리가 그거 물어볼 테니까. 일단 친하게 들어가야 될 텐데. 되게 지금 센지고 나냐고. 그럼 막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동갑이야? 동갑이네. 아니, 여자가 이럴까 봐. 송혜나 씨. 자, 대담하게. 아니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왜 눈을 못 맞으시는 왜 맨날 말씀하실 때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와서 그런가 몰라도 그게 입에 달렸습니다, 저는. 뭐 부모님이나 삼촌들이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 그러시는 건가요? 친구들. 친구들이. 친구들이. 아, 그 어렸을 때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집안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리 안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리 안 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 안 했어요. 네. 연관성이 없으시죠? 아, 친구 보고 그래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랑 그래. 음식 배달하는 것도 그것도 다 여자가 해야 되는. 누르고 싶을 땐 내가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눌러요. 그리고 배달 전화는 그냥 장난삼아 그러는 식으로 하는 거지. 아, 장난삼아. 그지? 배달시킬 때 장난삼아 하신다면 반반은 아버님이 시키실 때도 있는 건가요? 20-30%는 제가 시키지. 20-30%는. 거의 90%는 제가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오차가 생기는데요? 어디 오차가 생겨요, 지금? 그러면 왜 회식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녁 7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도 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7시가 늦어요? 네, 아닙니다. 혹가다 어쩔 때는 보면 새벽에도 들어올 때도 있고. 새벽 몇 시?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보통 10시. 아니, 보통 10시라고. 새벽이면은 그럼 그런 회식이 얼마나 자주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지.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안 마라 하는데. 남편분은 회식 자리가 없으신가요? 자주 바깥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분한테. 몇 시에? 새벽에 올 때도 있고. 새벽 그러죠. 2시. 새벽에 이 집은 이 집 새벽은 우리가 아는 새벽이 아니야. 아내의 새벽은 몇 시예요? 2-3시가 새벽이죠. 2-3시. 동등해야죠.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여자도 그럴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늦게 들어오면 여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날마다 일찍 들어오면 날마다 일찍 들어오겠네요. 그럼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럼 못 그렇게 나가겠네요. 아니 저기 남자 MC나 남자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시다가 우리가 물어보면 이해는 이고 눈에는 눈이야. 진짜 제가 만만하신 거예요, 동갑이라서? 그러니까 나도 만만해 보여. 내가 몇 킬로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 얘기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술을 먹으면 그런 소리가 잘 나오지. 그래도 가족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자동차가 고장난 견인업을 합니다. 견인업. 견인. 교통사고도 많이 당했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일단 예. 그런 거 문제가 있어서 또 뭐 성격이 변했을 수도 있어 제가. 자기는 육체적인 노동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일하는 저는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가족한테. 분명히 거슬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고 술을 먹어도 아들이 먹고 나면 뭐 까자봉지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있고 그럼 치워주면 그러잖아요. 되잖아 그냥 아빠.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걸 계속 그거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술 한잔 먹으면 애정 표현도 좀 격하게 하는 성격이거든 제가. 예? 그러면은 싫다하는 거지 또. 그러면 또 욱하는 성격이 욱하고. 있어. 저도 맞벌인데 뭐 집이 지저분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있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안 하진 않아요. 뭐 많이 하는데 자기 만족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예. 자기 술 먹고 들어왔는데 혹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데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네가 뭐 했다고. 한숨을 쉬고 그러냐고?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같이 맞벌이 하신 거잖아요. 네, 맞벌이 했어요, 저도. 아니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들들에게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하세요? 볼을 꼬집다든지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중2를요? 너무 아픈가 봐요. 중2를? 중2면 아버지가 새벽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거든요. 새벽에는 거의 안 합니다. 10시. 10시면 새벽이라고 하면 새벽이죠. 아이들한테는 애정 표현을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성격이 와일드하니까 남자는 힘써야 되고 남자는 운동 잘해야 되고 남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들한테 남자는 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아내한테는 여자는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좋아는 해요 아들들이 아빠를? 좋아하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좀 닮아가고 있어요, 둘째가. 다이어트리예요. 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좀.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해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같은 동성 남자 친구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자들은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똑같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닌데요.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아들은. 아들이요? 예.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은 아빠랑 아닙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 네, 예. 신랑이 애들한테 난죽해서 돈 많은 여자 만나라. 그러죠. 그런 얘기는 뭐 가끔 해요. 되게 서운하시겠다. 욱해서 그렇지 그걸 갖다가 진심이 있겠습니까? 그걸 한 결혼생활 17년 동안 몇 번 얘기해 주셨어요? 모르겠는데 자주 했어요. 자주 했다면 그러면 자주 하신 편 맞아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저는 그보다 더 자주 안 했다는 경쟁거잖아요. 우리랑 기억이 안 얘기를 안 하려고 나는데. 그런다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날 술 깨신 이후에
내가 어제 그 말은 좀 심했다라고 사과하셨나요? 사고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왜요? 사과는 남자니까 안 합니까? 남자니까. 남자니까. 남자는 사과 안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자다운 건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많이 버시고 두 아들도 아빠 좋아하고 사모님도 여기 나와서 고민을 얘기한다는 건 자체가 남편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가족들의 사랑이 혹시 없어질까 봐 두려우세요? 그래서 더 그렇게 센 척하시고 강하게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제가 집에 와서는 마음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다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는 이해는 반대로 됩니다. 아드님들이나 사모님도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은 되고 딴 가족은 안 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입버릇처럼 또 자주 하시는 말씀. 자주 나가라고 그러죠. 3명 보고. 그럼 나가신 적 있어요? 네, 나간 적 있죠. 한 5번 정도 여러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최근에도 나갔었는데 여관에서 2박을 하고 왔어요. 2박이나요? 네. 들어오시게 될 때는 어떻게 들어오세요? 자기가 전화를 해서 들어와라.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단 말은 절대 절대 안 하지 해요. 않았어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혼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도 그러고 이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말씀 잘 못하시는 성격이신데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결단을 좀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 아유, 으로 나오신 얼마나 것 같아요. 17년 동안 진짜로. 쌓였겠어요. 오늘 어차피 이렇게 엎질러지면 아내가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도 되죠. 뒤에 가가지고 뭐 삐져가지고 뭐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아까도 거 삐져 계시던데. 뒤끝 나쁘게 그렇게 안 할 거죠. 나 대답 안 해요. 나 대답 안 해요. 진짜 아이, 얘기해요. 남자가. 뒷얘기 안 하는 걸로 섹시한 얘기하죠.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속이라도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괜찮겠어요. 들어주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영혼이 얘기 없어 해볼게요. 보이는데요. 예. 혹시 애들 앞에서도 이혼 얘기를 두 부부가 하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 앞에서? 큰애는 그때 상황 봐서 엄마나 아빠 중에 따라가겠다 그러고 네. 둘째는 그냥 말없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애들도. 고민의 주인공의 든든한 지원군은 언니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요?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진짜 형제 자매들은 속이 터지죠.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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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네,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고 소개했는데 너무 밝게 하시니까 너무 놀랐어요. 네. 어때요? 오늘 동생 얘기 쭉 들어보고 예. 제 부가 이제 같이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도 그 순간순간 매번 버럭버럭 하는 성격은 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멀리 뭐 아버지 모시고 펜션에 갔는데 한 번은 펜션을 왜 이리 멀리 잡았냐, 뭐 좀 추운데 잡았다 이러고 막 도덕거리니까 동생이 그게 좀 싫으니까 그냥 한 번 좀 놀러 왔는데 한 번 그냥 자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순간 혼자 가겠다고 나가고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런 성격이. 마음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아니 남편분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버럭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왕처럼. 친정에서도 막내 사위인데 작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네. 장례식장 있을 때 2분이나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2분 다. 그럴 때마다 술을 먹고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한 6, 7년 전에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조카가 좀 잘못을 했어요.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먹어놓으니까 아직 장례식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간다고. 자기 집에 간다고. 그래서 형부가 말리고 야단도 치고 그랬죠. 장례는 다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뭐 때문에 성이 났는지 몰라도
성을 내면서 내 앞에 와서 볼펜이나 노트를 던지더라고. 그럼 반대로 시댁 어르신네 상해를 당했는데 아내가 아무리 화나는 누가 봐도 진짜 화나서 뛰쳐나갈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뛰쳐나가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쿨하게 아내도 인정하면 뛰쳐나가도 돼요? 맞잖아요, 상황상. 맞죠? 안 되지. 안 되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남편은 안 되는데.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저도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쟤도 가지는 안 쓸 거야. 큰 소리만 쳤지. 그러면 아니, 아내도 근데 그렇게 거기 큰 소리 쳐도 손님들이 되냐고. 계시잖아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제비겠습니다. 아니, 손님이 없었네. 자, 깜짝이야. 이게 정말 뭐 술 때문인 것도 술 때문인데 사실은 이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인과 자식들 사이에 무슨 등급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래도 되고 이 가족들은 이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던 뭐 선배나 내 아들들 있는 앞에서 누가 나를 혼낸다 생기면 그런 일을 안 만듭니다. 저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친정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이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야,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 정도인데 가족들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 들키는 순간 너무너무 면목이 없고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제 마누라한테 엉어리가 진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리 됐겠지. 어떤 거?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존댓말하고 본인은 반말하거든요. 네, 말을 좀 높여주세요. 내 형이니까. 얘 52세야. 나도 80kg야. 딱 보면은 소비는 좀 많이 있습니다. 간이 좀 커요. 그래서 저희 남자들은 아들하고 저하고는 이사를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원래 있던 집, 그 집도 좋은데 한 1억을 빚을 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니 직접 저도 물어봤고 신랑한테 가자고 얘기하니까 간다 해서 근데 허락을 하셨는데 왜 뒤에서 그거 갖고 응어리가 그러니까요. 허락을 한 게 아니고요. 술을 먹고 들어와갖고 피곤한데 계속 조르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거 합니까? 나중에 지지. 그럼 일어나서 했으면 되잖아요. 예? 자꾸 전화를 해갖고 사람을 깨우니까요. 제 직업상 전화를 못 끄잖아. 이거 반말이잖아. 잠깐만, 우리도 질문을 반말로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해보는데. 현재 지금 된다고 하니까는. 그 다음 날에도 그게 기억이 났는데 차마 말을 또 바꾸기는 그렇네 해서 다음 날 이사 가지 말자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반말! 안 한 거니? 얘기해봐. 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사 가고 대출금 다 갚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걸 갖다가 하냐고요. 대출금을 전적으로 다 남편이 갚는 거예요? 대출을 내 명의로 하자. 그러면 내가 갚겠다. 생활비도 일정적으로 달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건지. 잠깐만요. 응. 아버님 명의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어머니가 갚게 어머니 명의로 해야지 그랬어요. 내가 명의를 해줘도 안 갚을 겁니다 아마. 안 정확하게 내 했잖아요. 말하는데. 그건 갚을 수가 만약이잖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 명의로 해주고 어머니가 갚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런데 거의 다 갚았는데 내 그걸 이제 갖다가 늦었죠. 할 필요가 없잖아. 거의 다 갚았는데 내 그걸 이제 갖다가 할 늦었죠. 필요가 없잖아. 다 갚았는데 뭐 응어리가 그래 남았어 그래. 자, 우리가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응어리가 진 채 그리고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눈치 보고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아니죠. 화목합니다 우리 집. 예? 화목합니다.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제 누가 화목한 가족으로 만들 수 그럼, 있어요. 근데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안하단 말을 계속하는 게 사람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럼 실수를 좀 덜 해야지. 그럼. 덜 해야지 하면서 좋게 조금 그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우리 아내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만 하면 일단 굉장히 많은 게 그럼. 풀려요. 뭐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를 해가 아니라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진짜 남자는
사과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럼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후배한테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자식한테도 하고 모든 사람한테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화를 많이 내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존중을 잘 안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존중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가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그거 하는 말은 어때요? 그거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니가 지금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많은 일을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죠? 아내 최고죠? 예, 우리 잘 살아보자. 참말로 잘못했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 두 손 모으고 빌어라. 여보 미안하다. 여기까지 따라온 게 저는 대단할 정도로 고맙고 바뀔 성격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랑한다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게. 야! 때려치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30대 주부입니다. 참 말 안 듣는 아들들보다 더 제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한다. 여보세요? 오빠, 요새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얼마 전에 우유 배달 일을 시작했어. 여보세요, 오빠. 배달 일은 잘 맞아? 아니, 관뒀어. 나랑 안 맞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 지금은? 어제부터 물류공장 다녀. 근데 여기도 관두려고. 나랑 안 맞아. 뚝하면 이를 관두는 저희 오빠의 나이는 올해 40. 20년간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6개월 이상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놔두고도 싶지만 깨똑, 잘 지내지? 오빠 월세가 모자라서 그런데 3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깨똑, 오빠 밥값이 없어서 요새 간장만 먹고 있어. 2만 원만. 깨똑,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1만 원만. 당장 1, 2만 원도 없어서 시집간 여동생한테 자꾸 돈을 빌리네요. 오빠, 나 이제 돈 못 줘. 제발 한 군데 정착해서 일 좀 해. 내가 죽일 놈이지.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그래 이제 연락 안 할게. 확 연을 끊으려다가도 막상 뭔 일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뿐인 저희 오빠 맘 잡고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동현 씨도 안 하고 때려쳤잖아요. 얼마나 하다 때려쳤죠? 저는 이제 10년을 했습니다. 10년 좀 너는 10년 괜찮지. 하고. 예, 많은 시간 보냈네. 예. 근데 그 오빠분이 그래도 뭔가 계속 도전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괜찮다. 봐줄만 한데 끝까지 가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두 번째 했던 우리 남친 스타일은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황희 씨 어때요? 이 사연 들으니까? 저요? 끈기가 좀 있어요? 저는 끈기 있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한다 그랬을 때 다 포기하라 그랬는데 심지어 부모님까지 포기하라 그랬는데 저는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뤄냈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연예인? 저는 이제 웃길 수 있는 데까지. 정말로 안 찾아주실 때까지. 가수는 이제 그만하기로 한 거예요. 가수는 더 했다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조심. 조심. 아이고, 조심. 아유. 지금 많이 긴장하시나 봐요. 많이 긴장했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좀. 고민의 주인공께서 살짝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계셔갖고 긴장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자, 파이팅할 때 광희 씨도 한번 보시고. 광희 씨 한번 보시고. 예.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빠가 수시로 일을 그만둔다고 지금 제가 사연을 소개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올해 40인데 일을 진짜 수시로 그만둬야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많은
많은 거야, 그게? 네, 많이 하는 거고요. 하루 한 적도 있어요? 하루도 못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후부터 지금까지 생산직도 했었고 배달 일도 했었고 판매직도 했었고 청소 일도 했었거든요. 아니, 네. 대체 이제 왜 그렇게 일을 그만둔대, 근데 오빠는? 본인이랑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게 핑계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겁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못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네,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렇게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렇게 사지라는 건 이제 팔,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오빠가 신경이 쓰여요? 제가 결혼한 지가 14년이 됐는데 오, 오래되셨네. 이제 가끔씩 오빠한테서 한 번씩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잘 지냈냐고 하면서도 끝에는 자꾸 돈 얘기로 빠지니까 잘 지내냐? 조카들은 잘 있고 남편이랑 어떻게 지내? 나 2만 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이 올 때마다 자꾸 겁이 나서 피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 그런 일을 거였어요. 꾸준히 못하시니까 벌이가. 네.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셔. 물 한잔 하실래? 괜찮아요? 예. 주세요. 이렇게 수줍음 많은데도 얼마나 고민이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바라보는 거랑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랑 굉장히 그게 그럼요. 다르거든요. 그렇죠. 400개의 눈이 쳐다보는 거예요. 오빠 혼자서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고시원에서 많이 생활을 했거든요. 고시원에서. 그래서 월세도 못 내고 하니까 간장만 먹고 산다 막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니까 부탁 좀 할게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도 사실 오죽하면 네. 또 그렇게 동생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자, 예. 오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빠 가구석입니다. 오빠 가구석입니다. 아니 이 남매 왜 이렇게 떨어? 오빠도 떠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 잡아봐요. 어이구, 오빠도 떠내. 너무 안쓰럽죠? 동생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네 행동을 잘 못하는 것 배고파서 같아요. 지금 뭐부터 드시는 중입니다. 아까 남친이랑 똑같은 대답을 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이제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생한테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싶으시면 일을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그지? 왜 자꾸 일을 그만두시는지. 근데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조금 뭐라고 해도 저한테는 그게 되게 깊숙이 다가와가지고 그 공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한 거는 물류센터를 제일 오랫동안 그게 일했는데 몇 개월 정도 물류센터만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했었고요. 예. 지인하고 했는데 그 지인은 되게 머리도 좋고 똑똑해가지고 저보다 일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육체 노동이었었는데 그 친구는 모두 다 잘하는 팔방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교 의식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 친구랑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일을 하다가 진짜 상처가 될 만큼 엄청 크게 혼난 적이 있나요? 제 자신에서 일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막상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되게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래 지레짐작으로 걱정을 미리 해버리는 거야. 지금 일 그만두신 상태세요? 네, 지금 일 그만둔 상태고요. 네. 지금은 이제 10만 원 정도 받는 인력사무소 이제 건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10만 원 하루에 한 번 10만 원? 그렇죠. 네, 네. 그럼 한 달에 대략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 한 달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아요. 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아요. 네? 한 달에.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을 벌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힘들어갖고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나가서 또 일용직에 나가는 거예요? 네,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10만 원 갖고 한 달에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살아? 생활이 되는지 궁금한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빚이 한 1,500 정도 있거든요. 빚이 한 1,500 정도 있거든요. 아, 지금 빚이 1,500이요? 네. 아니, 그러면 일하는 횟수를 어떻게든 힘들어도 늘려야지. 그렇죠.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 빚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500만 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오빠가 몇 개월만 일했어도 이렇게 갚을 수 있었는데 다른 가족도 계시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엄마는 많이 오빠랑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엄마는 재혼하셨고 아, 재가를 하셨구나. 그래도 오빠가 전화를 많이 해서 손을 많이 벌렸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네. 엄마랑 같이 계시는 분이. 그치. 그렇죠? 엄마뿐만이 아니라 제 남편한테도 200만 원 정도 빌렸었거든요. 중국 남편한테 200만 원을? 안 그래도 그 핸드폰 회사 다닐 때 거기에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좋다. 근데 그 제안마저도 거절을 했었어요. 왜 거절했어요? 왜냐면 공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라면 공장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기계가 갑자기 어느 날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라면 만들어졌던 게 확 밑으로 막 쏟아졌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봐 두려움이 와서 매제가 권해줬던 일도 제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한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할까봐 그만두는 거예요? 네네네. 혹시 이제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뭐 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많이 다투셨어요. 되게 뭐 사소한 일 갖고도 다투시고 TV 보면서도 다투시고 뭐 명절날에도 윷놀이 하다가도 막 다투시고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방을 굴러다니면서 엄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이제 그만 싸우라, 아빠 이제 그만 싸우시라 이렇게 해도 제 목소리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남이 있어서도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동생도 동생이 똑같이 알겠네.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오빠보다 더 소심하고 숨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빠는 또 교회에서는 또 활발하게 잘 지내고 교회에서는 대인관계 괜찮아요? 교사까지도 하거든요. 교사?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또한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그 어려운 친구들을 상담해 주는데 본인이 상담해 주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평소에 오늘 그 오빠를 알고 지내신 지인분이 좀 나오셨다는데 얘기 좀 나눠볼게요. 형님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에서 활달하시고요. 네. 또 그 선하시고 영향력도 있으시고. 영향력? 예,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을 줄은 이제 몰랐죠. 왜 그렇게 형이 일을 자꾸 그만두는 것 같아요? 형님은 그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 화려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인고의 시간과 노력의 그럼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있으셨기에 힘들었죠. 여기 있으신 건데 형님은 이제 이루어 놓은 그 나중에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동생이 한 얘기 오빠 맞아요? 네, 이제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그 과정을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 전에 어렸을 때 어땠는지. 어땠고? 예. 제가 19살 때부터 취업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우리 진솔이 나이네. 아버지는 안 계셨고 엄마는 이제 언어 장애가 언어 장애가 있다 약간 보니까 있어요. 네, 저밖에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오빠는 일을 안 하고? 네, 오빠 일을 안 했죠. 그래서 그때는 뭐 했어요, 오빠는?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23살에 이제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됐거든요. 근데 결혼이 또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르잖아요, 살아보니까. 네,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둘째가 13살인데 지금 언어로 좀 발달이 많이 늦어요. 언어 발달 네. 상황이 좀 늦는구나. 5살, 6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3살인데.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빠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도 곤란하고. 근데 오빠라서 좀 느끼는 게 없나요? 어때요? 그래도 동생은 저보다 더 생활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본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진짜 사실 동생은 그래도 매제가 있고 또 애들도 있는데 혼자서 있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저는 이제 맨날 굶는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뭐 밥을 못 먹거나 이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일을. 그 사람이 두려운 것보다 굶는 게 더 나아요? 일하는 것보다? 네, 어떨 때는 이제 굶는 게 굶는 게 많이 더 편해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굶는 게 많이 더 편해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으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싸움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로 이 정도까지 두려움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못 말했긴 했는데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손 들고 이제 화장실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바지에다가 실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방을 뺏어서 가방을 찢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거 뭐 빵 먹을 거 있으면 빵 먹을 거니까 사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따돌림 왕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만 그러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제 뭔가 학교에서 가면은 뭐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사람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갖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던 거예요? 아유, 언제 결혼을 했겠어? 연애 못 해봤겠죠. 예전에 한 3년 정도 30대 예전에 한 3년 정도 30대 중반인가 그때쯤에 연애를 3년? 네, 3년 정도. 일보다 훨씬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적인 재주가 있으셔. 아니, 그렇지. 아니, 진부람치 하시네, 연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애는 낳는 아니, 거예요. 봐봐. 근데 왜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결혼? 네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렇지. 싶은데 인사를 받을 거예요. 이제 제 사정이 이제 무슨 돈이 사정이요?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고 일을 그만 많이 두고 그러니까 아,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 때문에 일을 길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있어도 일을 많이 길게 하진 않았고요. 사랑을 하는데도 안 바뀌어? 사랑도 바꾸기 힘든 건가? 근데 같이는 원하는 대로 같이는 항상 있어줬어요, 여자친구랑. 네네 같이 있어줬어요. 오랫동안. 이제. 자,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자, 세상에 극과 극이 있어요, 지금. 자,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만큼은 있어줬다. 자, 어떡할래요? 이건 너무 심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아니 이거라니요. 이분이죠. 이거라니요. 저희가 자문을 좀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트라우마나 특히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20, 30대 넘어서도 그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빠분 얘기를 전하니까 또 꾸준히 일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은 끈기와 인내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자, 오빠만의 어떤 그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시는 우리 게스트가 좀 있으면 긍정적인 얘기를 좀 우리 서로 나누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 자체가 편안하고 맞아요. 마음 편해지고 나긋나긋하고. 그리고 그래. 저분은 평생 싸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시죠, 거의. 네 이제
그렇죠. 보통은 싸움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교회 오빠는 저런 분이시죠. 맞아요. 특히 다 얘기 안아주시고 얘기해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반찬 투정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반찬 투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반찬 사실 투정도 안 그냥 하고. 김치만 있어도 좋아요. 김치만 있어도, 김치는 반찬도 아닌데. 김치만 있어도. 고민 주인공도 오빠의 장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장점이요? 응. 오빠가 저랑 얘기할 때마다 고민을 잘 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고민 들어주는 일을 잘하시네. 그러면은 뭐, 다음 주부터 저희랑 함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개그맨 시험을 보시고요. 그러게요. 저하고 얘기할 때 유머를 웃기게 많이 해줬거든요. 동생을 그래서, 재밌게 해줬구나. 근데 이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서 계속 그냥 말도 크게 못하고 막 이렇게 떨고 그러다가 오빠 얘기하면서 지금 말도 크게 하고 웃고 오빠 쳐다보고. 오빠의 장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장점이요? 응. 고민을 잘 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유머를 웃기게 많이 해줬거든요. 아니, 저도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동생이 광희 씨 누가 막 이렇게 댓글로 욕 쓰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여동생이 안 본 척 하더라고요. 봤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도 속상한가 봐요. 그렇지, 속상하지. 자, 우리 오빠를 위해서 동생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심한 성격인데 방송에 나왔잖아요, 오빠를 위해서. 저기 나오기 전까지 눈물 흘리셨대요, 두려움 때문에. 소심해요, 안 소심해요? 네, 많이 소심합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잘 해주고 싶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여기다 손을 대고 물어봐요. 게으름이었어요? 정말 두려움이었어요? 네, 게으름도 있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동생이 이겨냈으니까 오빠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자, 우리 말해요. 동생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많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기다려줄 테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나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오빠한테도 많이 기대고 싶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빠가 제일 잘 사는 게 제 바람인 것 같아. 나는 오빠 화이팅. 고마운 여동생에게 멋지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못난 모습만 보여준 오빠였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게으르지 않게끔 일하는 오빠가 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좀 동생한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은 일하겠다. 열 번, 15번 정도? 10번, 15번 정도? 15번? 확실히? 네, 그 정도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16살, 14살 남매를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 아이고, 어머님, 이번에 민주가, 민주, 이름이 그래요? 민주. 이번에 민주가 올백 맞고 1등을 했어요. 어머님 축하해요. 이번에 민주가 장관상을 받았어요. 제 자부심 같은 딸이요. 갑자기, 엄마, 나 중학교 자퇴할래. 자퇴할래. 아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아니, 딸,
갑자기 자퇴를 왜 하려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공부가 나랑 안 맞아. 아니, 그럼 학교 안 가고 혼자 뭘 어떻게 하려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일단 학교부터 좀 그만두게 해줘. 응? 갑자기 청개구리가 된 제 딸, 그러면은 딱 한 학기만 다녀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아, 시간 아깝게 왜? 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뀌어. 나 자퇴할래.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매도 들어봤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 딸 중학교 좀 무사히 다닐 수 있게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공부도 공부인데 학교가 그렇죠. 나름대로 또 작은 사회잖아요. 그걸 길러주려고 다니는 거죠, 사실. 예. 어땠죠?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렇죠. 음악의 길로 간 맞아요. 우리 사람인데 항어머니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은 공감해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중학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울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마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당황하셨겠어요.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학교 들어간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중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의지가 확고해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솔직히 때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딸하고는 되게 학교 갈 때마다 저희 뽀뽀를 하고 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뽀뽀도 안 하고 학교를 가고 깨톡에다가 이제 뭐 내가 왜 지금 학교를 안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고 싶고 또 그 길이 진짜 맞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럼 딸은 자퇴하고 뭐 하고 싶대요? 그냥 알바하고 싶어요. 알바요? 네. 자퇴하고 그렇죠. 음악의 길로 간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딸은 자퇴하고 뭐 하고 싶대요? 홈스쿨링이요. 홈스쿨링. 홈스쿨링. 그냥 홈스쿨링.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검정고시까지. 그럼 그러니까 주변에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허. 전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고등 래퍼 같은데 보면은 1, 2등 하시는 분이 거의 막 고등학교 자퇴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니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래. 혹시 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학교 쪽에 알아봤다거나 그런 거는 시도 안 해보셨어요? 예,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긴 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었었거든요. 민주학 성적도 좋고 학교 수업 태도도 좋고 하니까 선생님이 전혀 눈치를 아, 그런 건 또 아니네. 우리가 예상했던 건 다 아니야, 지금. 공부 되게 잘하고. 네. 수학이랑 과학 같은 거 잘 봐가지고 장관상도 받고 오, 장관상. 예, 또 학급 반장도 하면서 되게 모범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혹시- 영재교육원도 시험 봐가지고 영재교육원. 네,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빨리 딸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너무 예쁘다. 야, 너무 똑똑하게 똘똘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야. 사연 보낸 거 엄마의 고민 이해가 돼요? 갑자기 자퇴를 해가지고 엄마가 많이 놀랄 것 같긴 한데 홈스쿨링 하면서 저만의 스케줄로 저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고 싶어요. 인생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만나는 친구들, 그때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친구나 추억 문제 때문에 살짝 갈등하긴 했었는데 공부 쪽으로 끌려가지고 의지가 끌리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러니까 학기에 더 정들기 전에 빨리 홈스쿨링 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인 거죠? 지금 애들이랑 정들기 전에. 의지가 그러면 그냥 계속 혼자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와서 천행을 하고 제2 외국어 스페인어랑 중국어도 하고 고등학교는 솔직히 자사고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아, 고등학교는 갈 거예요? 네. 아, 중학교만 홈스쿨링해서 검정고시 보고 자사고를 진짜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계획이 아주 정확한데요? 제가 야행성이어가지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거든요. 어머머. 그래서 인터넷 강의 인강 찾아보면서 듣는구나. 네, Q&A 모르는 건 Q&A 게시판에 해가지고 답변 받아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스케줄 시간표. 밀크가 있네. 이게 뭐야? 월수에 인강이요. 인강이야. 아, 난 또 밀크티를 한 잔 먹고. 저도 밀크티인 줄 알았어요. 한잔 먹고 시작하죠. 와. 빡빡한데요. 낮에 자는 거네. 아침에 자갖고 오후에 일어나는 새벽에 거야. 시작되는구나. 새벽 6시에 자는 거예요.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작업을 저 시간에. 새벽 10시까지 한 다음에. 뮤지션 시켰네. 그렇죠. 계획표도 나름 있고. 엄마가 봤을 때는 저 계획표가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문제집 검사 같은 거 하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 잘 때 이렇게 보면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지킬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왜 문제집을 숨겼어요? 못 보겠어요. 엄마한테 잘하는 걸만 보여주려고. 칭찬받고 싶어서. 왜 엄마한테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말고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본인한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가 좀 속상해할까봐. 근데 딸이 저렇게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셨어요? 저렇게 깊게까지 생각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눈물이 찡하네. 공부 많이 안 하면 좀 혼내키는 엄마였었거든요. 갑자기. 본인 스스로가 1등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긴 있어? 조금? 네, 제 스스로 1등 못하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순위 없이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싶었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은 공부를 초등학생 때 엄하게 이렇게 좀 시켰어요. 이 옆에 친구 수정이는 오래 집중하는데 너도 그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수정이 키우지 왜 날 키워 이 생각하는데 말은 못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말을 못하고. 네. 수정이 키우지. 엄마, 그럼 소정이 엄마 왜 우리 엄마 해? 왜 비교해? 이렇게 따지지 그랬어요. 엄마 속상하니까. 그거 엄마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엄마 속상할까봐? 오늘 이 자리에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대요. 쌤이 나와주셨네. 예. 민주는 물론 공부도 잘했지만요. 마음이 우선 따뜻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데 갑자기 민주가 자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는 이게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계속 민주가요? 민주가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듣다가 민주가요를 한 10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많이 반복하셨네요. 예. 아니 전혀 믿기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민주가요? 민주가요? 아니, 내가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난히 심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숙제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하나라도 틀리면 저부터라도 민주가 이걸 틀렸어? 주위 사람들이 이제 민주는 완벽하다,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부담스러운 얘기네. 그냥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도 그건 잘못하셨네. 뭐 한 문제 틀렸는데 민주가? 아니, 너무 잘해서. 민주가? 선생님이 민주가요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학부모 상담을 한 학기에 한 번씩 할 때 대학교까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거를 그 상황을 봤을 때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님이 대학교까지 벌써 계약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주 생각하면은 제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일단 자사고를 목표로 시작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왕 그래도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민주가요? 민주가 예쁘잖아요. 근데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아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가 1등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잖아요. 엄마가 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민주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라고 제가 주변을 어디 주변을 돌아보셨어요?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 오빠가 2살이 많아요. 오빠가 있어요? 네, 중학교 3학년인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1급인데
태어나서 돌 안 됐을 때 경기를 한번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하루에도 10몇 번씩 해요. 어우, 깜짝 놀라시겠다. 몸은 컸는데 이제 1살 정도 아이의 수준이 안 돼가지고. 아, 지능 수준이? 네, 그러니까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대소변도 가려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만의 강박관념이 항상 여기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가 또 시키면 공부를 잘하니까. 형편 얘기하면서 솔직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셔가지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들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네. 엄마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민주는 이 엄마의 마음을 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오빠는 오늘 함께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오빠가 햇빛이나 조명 보면은 힘들어하고 경기하는 해가지고. 근데 오빠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게 방에서 공부하면은 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고 그리고 잘 때 무릎 베게 해주면 오빠가 그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아유, 진짜. 아이고. 그리고 눈은 어디 있나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노래 불러주면은 웃거든요.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구나. 눈은 어딨나? 제가 조금만 더 불러줘.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을까 여기 이 노래 좋아해요. 오빠한테 참 잘하나 봐요, 그렇죠? 너무 예쁘겠다. 오빠한테 잘하면서. 자기보다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소변 실수했을 때 다 벗겨갖고 씻기고 아이고, 대단하네. 뭐 밥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웬만한 어른보다는 민주가 오빠를 많이 잘 돌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민주 아니면 엄마만 단둘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3이니까 특수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아빠는 일하시니까 네. 또 저도 이렇게 다니는 데는 있거든요. 알바식으로.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민주한테 맡기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때 민주가 오빠를 많이 돌보죠.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홈스쿨링 하려는 것도 오빠를 옆에서 조금 더 자기가 지켜보고 싶다는 의도도 혹시 있나요? 아니요, 홈스쿨링은 오빠랑 영향은 없어요. 너무 깊게 갔어요. 민주를 생각하면은 가장 마음에서 힘들어지는 게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오빠가 장애인인데 누가 저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겠냐고. 벌써 너무- 데려갈 수 이거 있겠냐고. 벌써 너무 미리 먼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주변이 이제 누가 그러네. 아이 큰아이랑 함께 나갔을 때는 20대 연인인데 다짜고짜 우리 애를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애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비웃는 거? 바깥에 데리고 나갔을 때는 내 아이가 장애인 게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나 부담을 우리 딸이 같이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여러 가지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빠를 통해서 또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게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담당 선생님께서 엄마랑 오빠한테 불친절하게 하시고 오빠가 경기해가지고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매트를 깔아달라고 부탁이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많이 속상했었는데 저가 특수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굳이 자사고를 선택하지 않았고 서울대를 선택하지 않아도 특수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엄마 그렇잖아요.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없는데 한정 짓지 않고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춰 놓으면 뭐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자퇴 문제를 제외하고 솔직히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훅 힘들어도
며칠 지나면 다 풀려가지고 특별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래도 내가 힘들어 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럴 땐 조금 힘들다. 엄마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데 오빠 봐줄 사람 없어서 못 놀 때도 잠깐 힘들어요. 그러면 많이 힘들죠. 그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노래 듣고 만화 보고 너 천석이 공부를 못하는 체질인데? 야, 그러면 배짱이 아니야, 배짱이. 이거 나중에 직업적으로 볼 때 특수학교 그 교사 말고 다른 친구 또 있어요? 마카롱 가게 사장님. 마카롱 가게 사장님. 너무 귀엽다. 또 그래 그런 거 마카롱 가게 사장. 예능 PD도 해보고 싶었고. 예능 PD. 방송 작가도 해보고 싶었고. 방송 작가도 하고 싶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고 저도 장애가 있는 형제와 함께 쭉 살아오면서 느낀 점인데 그 장애가 있는 형제한테 관심이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계속 서운함은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고 그 형제가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특수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우리 누나도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만이 이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래요. 그럼. 그러면은 엄마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머니는 말을 안 하셨다고 그러지만 자사고 서울대 그런 정도는 가야 네 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얘가 내 자존심이야. 그러면 얘는 못 가는 거죠. 얽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눠보면은 벌써 인성도 나오고 그럼. 엄마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그럼요. 그리고 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뭔가를 정해놓고 그 안으로 지금 자꾸 민주를 집어넣는 것 같아서 민주는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잘 행복하게. 어머님은 저기 저 때문에 그렇다면 정중히 사과. 뭐 때문이야? 그래. 만약에 누군가 엄마가 덜 힘들게 우리 모두가 오빠를 보는 시선이나 엄마를 덜 좀 힘들게 하고 도와준다면 민주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중학교 갈 거냐? 그래. 왜 갑자기 미안해서 그렇지 뭐 민주한테.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같이 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민주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민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사랑해. 사실 우리 다
알아야 돼요. 복지가 좀 늘어나면 이런 특수한 친구들도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하면 그럼요. 민주네 집을 살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원인을 민주 엄마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엄마하고 엄마 눈 보면서. 우리 어떤 걸 하든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민주야. 울지 마. 저 나오는 방송 많이 봤다 했죠. 제가 쓴 자퇴계획서 있잖아요. 자퇴라는 게 그냥 순간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내가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1학년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이어도 거기에서 배우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랑 행복은 조금 있는데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먼저 충분히 준 다음에 그게 흘러야지 남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민주가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 중에 제일 천사 같은 사람이 민주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하은아, 엄마한테 전화 왔다. 근데 하은이 오빠는 어렸을 때 아세톤 먹은 오빠야. 잘 새겨 들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고민인지 아닌지. 아까 가장 속상해서 제가 말을 못했던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 눈치를 봐. 난 그게 너무 속이 상했고 눈치 그만 보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언니도 엄청 가수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저도 똑같이 민주처럼 이렇게 어머니한테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티도 안 내고. 근데 지금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도 그러니까 부담감 절대 갖지 말고 그냥 민주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라서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민주 형한테 아무런 부담도 주기 싫어요. 그래서 아예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행복하자. 그래요. 우리 서울 말 쓰는 언니 말 잘 듣고.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예. 함께 오고 싶었지만 못 온 오빠한테도 우리 한마디 해요. 저 카메라 어디 볼까요? 저기. 예. 보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이뻐요. 오빠. 오빠도 많이 힘들겠는데. 이거. 오빠도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아이고.